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 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강의 중에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강의를 영상으로 좀 제작했습니다. 관계회복 지원 활동 동안에는 실질적인 서클을 진행을 하고 중심적인 내용들은 이 온라인으로 이 컨텐츠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반초등학교와 저희 꿈나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화인놀이터 협의회 호남신학대학교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철학과 가치 속에 있는지 특별히 회복적 생활 교육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현재 마을학교 관계회복 지원 네트워크 또 마을학교 마을에서 관계회복 지원 사업을 저희가 대반 초등학교 또 꿈나무 장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재가동센터, 보육원, 그룹홈, 그 다음에 지역의 학교에 관계회복 마을의 관계회복 지원단을 만들어서 갈등이 있는 곳에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금 더 응보적인 방법이 아니고 회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인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통계 수치에 2020년도 경상북도 회복적 생활교육 매뉴얼에 보니까 실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굉장히 녹록지 않는 옛날에 교사들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보다는 굉장히 학생과 또는 학부모 간에 또 선생님과 또 학부모 간에 또 학생과 학부모 간에 어떤 신뢰관계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무너진 가운데서 어떤 교육 현장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을 수 있고요. 또 학생에 의한 교권의 침해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도 시도교육청 신고된 교권 침해 건수가 날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교권을 더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아이들에 대한에서 권위 있게 어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선생님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학급별로 학교 폭력 피해 유형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학교 폭력이 실태가 증가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는 초중고의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 요즘에는 이제 정보적인 폭력 또 어떤 사이버상의 폭력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실은 갈등 자체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다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그 공동체가 다 평화적인 공동체로 어떤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는 이제 광주 마을학교 관계회복 지원 사업은 그런 의미로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2년 전에 보통 학교 폭력을 하면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이제 교육청에 우리가 학교 폭력 심의를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재량 없이 아주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학교 내에서의 갈등 사항에 대한 교육적 함의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처벌하고 응징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깨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2년 전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로 해결을 하되 이렇게 관계회복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에서 이런 관계회복 지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관계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교육청 내에서의 인력으로만 학교 내 전체적 수요를 담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갈등 가운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평화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활동을 마을에 있는 우리가 마을에서 관계회복 지원단을 좀 조성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지원하고, 또 마을 안에서도 또 마을 안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것이 일반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그룹홈 뭐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갈등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 안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 광주 마을학교 지원 사업을 금년 우리가 작년 우리가 그 11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학교 관계회복 지원 사업의 목적은 마을 안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서 생활교육, 주로 이제 초중고에 있는 우리가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는 생활교육, 또 돌봄 시설들, 사회복 시설 및 기관 및 사회단체, 그래서 생활교육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러는 과정에 아동 청소년이 자치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좀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실은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이 실은 더 폭력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 갈등의 당사자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또 그걸 해결하는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을학교 관계회복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이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학교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기본적인 좀 철학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은 이 갈등 문제를 이 회복적 정의라는 우리 큰 가운데 중도의 회복적 정의라는 이 그 철학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특별히 갈등이 이제 조금 더 격해지면 비행이나 폭력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그 전통적인 것은 응보적 방법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의 방법인데, 그 응보적 정의의 방법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잘 작동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벌하고 응징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에 돌아와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완적 개념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회복적 정의라 하면 갈등을 어떤 응보적 정의보다는 주로 응보적 정의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면, 회복적 정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것을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회복과 관계 회복과 공동체 회복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 개념인데, 이러한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실은 보호관찰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비형의 현장에서는 회복적인 사법이라는 말로, 요즘에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다 이런 걸 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고 가해자 자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활동을 회복적 사법 정의당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이 회복적 사법은 실은 이게 회복적 경찰은 주로 경찰 단계에서 많이 하고, 회복적 사법은 보호관찰이라든지 교도소 내에서도 회복적인 사법을 합니다. 실은 근데 이 회복적 사법과 이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처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련된 회복적인 정의가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갈등의 현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여러 가지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갈등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데, 학교 내에서 응보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회복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예방적 차원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회복적인 생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회복적인 돌봄이라는 거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에 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 또 보육원이라든지 또 그룹홈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아동센터에도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많이 있는데, 또 그 갈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큰 바운더리에서 하고 있고, 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목적인데, 그 중에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에 해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한 꼭지는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3년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공동모금회와 꿈나무 사회복지관 청소년 화해놀이터 협의회, 그 다음에 이 대학, 그 다음에 청소년 화해놀이터 협의회가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그 회복적인 실천, 즉 관계회복 지원은 회복적인 정의와 회복적 실천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이 되고 하는데, 먼저 이 마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 갈등이 미치는 영향과 기존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실천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 해결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면, 실은 그 전에 갈등과 범죄,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뭐 경찰이나 보호관찰 또 교도소까지 관여가 되는데요. 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범죄 건수를 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소년 보호관찰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들의 재입원, 그러니까 재범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소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엄하게 다루고 했는데, 엄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시 재범하게 되는, 다시 우리가 이제 엄하게 하면은, 엄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아이들한테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엄하게 처벌하면 죄를 저질렀던 아이들이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호관찰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응보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보충적으로. 그래서 응보적 방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은 원리나 원칙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응보적 정의를 대신하는 개념이 회복적 관점이 아니고, 응보적 정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관점이다. 이게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을 가르치신 분들 중에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보적인 관점을 대신해서 회복적인 정의로 가야 된다는 그분도 계신데, 실은 그게 아니고,
응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금 더 회복적 정의적 관점에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응보적 정의의 그 어떤 그 부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보적 정의라는 것은요,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잘못한 만큼 잘못한 것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응보적 방법인 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했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폭력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응보를 세게 하면 할수록 과연 재범률이 줄어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재범하지 않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냐, 그 반대 현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 반대 현상으로 갔다는 거죠. 응보적 정의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범죄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감률이 굉장히 지금 광주에 있는 광주 교도소도요. 실은 수용 인원 이상으로 차가지고 광주 교도소를 증축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 우리나라 교도소가 과밀 수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처벌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재범이 일어나고 범죄 수가 많다는 거냐죠. 그 중에 그 핵심 원리는 처벌이 가중되면 범죄율과 재범률이 감소하여서 사회 공동체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교육 내에서 아이들을 처벌하고 엄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또는 어떤 폭력의 문제나 공동체 갈등을 일으키는데 어떤 예방적인 어떤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응보의 원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피해만큼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식으로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벌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해기 회복적인 그 응보적 정의에서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 중심이 아니고 가해자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싸워가지고 한 대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은 실은 한 대 얻어 맞은 애가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지 그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관심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큰 싸움이 일어나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잘못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이 실은 우리 선생님이나 학급의 문화가 아니고요, 문화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의 전체주의적, 하나의 집단주의적인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이 통제하고 제재하는 문화가 우리가 일제시대라든지 아니면 군사 독재를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아주 무의식 속에 뿌리 깊게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소외가 되고 피해 회복이,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다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누가 때렸냐? 네가 때렸네. 네가 그래 한 대 쳤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하고 내가 가해자에게 뺨을 한 대 탁 때렸어요. 자, 그러면 피해자의 그 피해, 한 대 뺨을 탁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얼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한 그 기분이 그 가해자를 뺨을 한 대 탁 때려가지고 해결이 되냐 이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의 그 피해는 그래서 가해자 중심으로 하면 가해자를 처벌한 그래서 그 책임이 다 끝났다. 한 대 맞으면 책임이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소외돼 버린 현상이 발생한다. 원칙과 법 적용이 중요하고 당사자의 필요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실질은 피해자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실은 가해자도 자기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필요를 같이 채워주면서 해야 재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또는 갈등 당사자의 필요가 외면이 되면서 원칙과 법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법 중심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은 대결 구도로 제3자 주도로 가게 되는데 즉 뭐냐면 이제 법원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법원에 가고 법원에 가면 변호사 써야 되겠죠. 변호사 써가지고 하는데 한두 번에 끝납니까?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게 된다. 그러는 과정에 법원으로 가게 되면요. 법원이라는 것은 상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다 대가지고 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증거를 대야 돼.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을 찾는 거잖아요. 허물을 찾아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주장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그 상대가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요. 그 좋은 부부 사이를 하고 있어도 실은 이 그 법원으로 딱 가버리는 순간 관계가 완전히 깨버려 버립니다. 왜? 상대 허물을 찾아가지고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굉장히 피폐해진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낙인이 찍혀가지고 계속 그 낙인이 찍히니까 계속해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해로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응보 패러다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이 회복적인 그 정의로 보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범하게 되고 하는 이런 고리를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래서 이 정의의 패러다임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회복적 관점과 응보적 관점의 이 패러다임 시제를 보면 실은 응보적 관점은 발생한 일에 대해서 현재에서 처벌로 끝나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 성희롱적 발언을 했어요. 누가 잘못했느냐? 무슨 일이 발생이 됐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현재에 딱 끝나요. 그래서 과거를 파고 과거에 잘못한 것의 증거를 찾고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서로 부정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 증거를 제출을 하면 이제 처벌권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응보적 관점인데 회복적 관점은 이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고 피해를 회복해야 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그것이 그 갈등 당사자에게 갈등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그다음 그것이 학급이라든지 우리 전체 학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 그것이 그래서 어떤 피해를 줬는지 그다음 그러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미래에 그 피해가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이 피해는 서로 그 피해 직접적인 내용이 회복이 되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좋은 문화가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시제가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응보적 관점이 실은 회복적 관점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이 응보적 관점이야 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해버리면 되지만 그러나 회복적 관점은 미래에 회복되는 방향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응보적인 정의 패러다임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어떤 측면이다. 그래서 회복적 관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실은 싸우는 애들이요 친한 애들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 두 당사자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폭력이나 범죄, 갈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갈등 당사자에게 또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보고 회복을 위한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범죄는 피해자 및 지역사회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피해를 입혔던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도록 어떤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주로 이제 갈등 여기는 뭐 크게 이제 뭐 법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영향을 주는 친구나 교사나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회복을 위한 대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절차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회복적인 정의 개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4분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1교시 이 정도 하고 또 2교시 때 조금 더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